대한민국 최고의 명의와 함께하는 TV이자 서전 명의.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위해 찾아왔습니다. 엄지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의사 권순용입니다. 박사님, 요즘에 골프나 테니스 치는 분들 많아지면서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박사님 어깨는 괜찮으세요? 네, 뭐 저도 사실 참 약관 환갑을 넘어가면서 오른쪽 어깨가 많이 아파서 우리 정형외과 의사들 신세를 많이 지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심사평가원 건강보험을 관할하는 그러한 그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이 어깨 질환이 매년 10% 이상 증가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아마 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지인이라든가 가족 많은 분들이 가장 저한테 많이 상의하고 문의하는 그러한 그 질환이 어깨 질환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저희가 오늘 TV 자서전 명의에서는 명실공히 우리나라 최고의 어깨 질환 전문가인 우리 교수님을 한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만나볼 명의가 박근혜 전 대통령 어깨를 수술하면서 많이 알려진 분인데요. 자,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TV이자 서전 명의,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김양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저희 시청자들께 간단한 자기소개와 인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저는 정형외과 전문이고요. 정형외과에서도 주로 어깨 질환을 주로 전공으로 어깨 아프신 분들 진료하고 있는 김양수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2019년으로 기억해요.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어깨를 수술하면서 언론 브리핑도 막 하시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이제 어깨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좀 많아졌고 또 관련 보도도 굉장히 많았는데, 근데 흔히들 어깨 관련 질환 생각하면 오십견 많이 떠올리는데 실제로 병원에 오는 분들은 오십견이 아닌 분들이 많다고요? 그렇죠. 오십견 환자분들 사실 많습니다. 어깨를 감싸고 있는 힘줄이 중요 힘줄이 4개가 있어요. 그 4개를 같이 한 그룹으로 회전근개, 회전근개 건파열이나 건증, 그 회전근개 질환이 사실은 오십견보다는 더 많이 있죠. 그래서 오십견은 그 병리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어깨를 감싸고 있는 관절낭, 관절 주머니가 염증이 생기고 섬유화되면서 이렇게 굳어 있고 강직이 오는 그런 질환이고, 회전근개 질환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깨에 싸고 있는 중요 힘줄이 부분 파열되거나 완전 파열되거나 그래서 염증에 의해서 통증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움직임이나 여러 가지 제한이 오는 그런 증상을 통틀어서 이제 회전근개 질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두 질환이 제일 많고 그 감별을 하기가 사실 좀 어렵고 같이 있는 경우도 많아요.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이 동시에 유발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서 그 감별하는 데 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전문 지식이 필요하죠.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그
50견 이외에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그간 많은 그런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하고 진료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이와 연관된 어떤 그 새로운 수술법도 발표를 하셔서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았다 그러는데 혹시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건 이제 회전근개 파열. 그 파열도 이제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데 크기에 따라서 많이 진행되어 있는 좀 복합적인 좀 복잡 파열일 경우에 할 수 있는 수술 기법인데요. 제가 2017년에 학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열이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파열된 힘줄을 자기 자리로 복원을 하는 것이 원래 수술적 기법인데 파열에 들어가서 안쪽으로 말려 있고 근육이 위축이 심하면 아무리 수술방 들어가서 힘줄을 끄집어 가지고 자기 원래 있는 자리로 끄집어 내려 그래도 유착이 심하고 그러면은 잘 안 와요. 그래서 그 파열된 부위를 다 덮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이두근 회전근개 파열 사이에 있는 회전근개 건 사이에 있는 이두근을 그 끊어진 고 디펙트 사이트에다 옮기는 이두근 재배치술, 그러니까 바이셉스 리루팅이라 그러는데 그런 관절 내시경으로 할 수 있는 최소 침습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고안을 해서 학회 보고를 해서 지금은 좀 많이 여러 선생님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훌륭하십니다. 새로운 수술법을 개발한다는 게 실은 이러한 그 외과 의사로서는 가장 커다란 명예고 영광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주 축하드리고요. 모든 치료에는 이제 뭐 수술적 방법과 비수술적 방법이 있게 되죠. 이런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혹시 비수술적 방법에 대해서도 이 노력을 하셔서 뭐 어떤 그 결과를 해외적으로 좀 발표를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네, 한번 설명 좀 해주도록 하시죠. 예, 그 회전근개 파열은 크게는 이제 부분 파열과 완전 파열로 나누는데 좀 전에 금방 말씀드렸던 그 이두근 재배치술은 완전 파열도 진행된 경우에 하는 거고요. 부분 파열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보존 치료라 그래서 비수술적 치료를 많이 합니다. 근데 비수술적 치료를 가만 보면은 뭐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뭐 여러 가지 주사, 스테로이드 이런 주사를 맞는데 그런 치료들은 사실은 그 끊어진 힘줄에 대한 치료라기보다는 그걸로 인해서 생긴 염증을 없애는 통증만 완화시키는 그걸 이제 대증요법이라 그러죠. 증상을 완화시키는 대증요법인 치료가 대부분이죠. 안 아프게 하고 환자 편하게,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나중에는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면은 근본적인 힘줄에 대해서는 힘줄 병변은 점점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건 치료라기보다는 그냥 일시적 봉합, 일시적인 그런 처치에 불과해서 보다 좀 근본적으로 치료를 할 방법이 없을까, 수술 치료 전에.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이제 콜라겐 주사가 있습니다. 이미 다른 여러 무릎이나 관절에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성분이 사실은 세포, 우리 조직에 구성하는 세포 기질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약제를 우리 끊어진 힘줄 부분 파열에 적용을 하면 봉합 근본적인 치료에 가능한 그런 접근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2020년에 학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깨 치료를 해서 생각보다 그 대상을 한 100명 대상으로 MRI를 찍어서 6개월을 봤는데 그 치료의 대상인 환자들이 한 36.7% 환자분이 힘줄 파열 부분이 봉합이 되는 그런 효과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반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아무 치료 안 했을 경우에는 한 7% 복원이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어서 거기에 한 5배 정도 그런 효과를 봐서 생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 정도 좋아지면 이게 수술을 받기 사실 좀 부담스러운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수술을 안 해도 되니까 좀 솔깃한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다들 콜라겐 주사를 맞을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게 제 논문 다 맞을 수는 없어요. 부분 파열일 경우에는 2년 주시 MRI 팔로우를 했을 때 나빠지는 환자분들이 26%. 4명 중에 1명 정도는 나빠집니다. 악화돼요. 힘줄이 점점
진행하고 파열이 점점 커지죠. 하지만 67%, 그러니까 3명 중 2명은 그대로 있습니다. 나빠지지 않고 파열된 부위가 그대로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남은 7% 환자는 아무것도 안 해도 좋아져요. 그런 비율로 부분 파열은 이 세 가지 경우에 하나로 진행을 하는데, 제가 개발한 콜라겐 주사요법은 이렇게 나빠지는 환자 또는 치료되지 않은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를 하고요. 그것도 파열도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세 가지 타입이 있어요. 그 중에 한 타입만 그 치료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횟수도, 주사를 놓는 횟수도 제 연구 디자인은 6개월에 한 번 놓는 걸로 해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후속 연구로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6개월에 많아봐야 3번입니다. 3번. 3번이 최대로 저희는 이제 셋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알려지면서 여러 이제 개원이들이나 여러 선생님들이 다 잘 하시지만 일부 우리 선생님들은 좀 과도하게 한 달에 한 번 놓거나 일주일에 한 번씩 좀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는 조금 더 후속 연구가 있어야 되고, 아직은 그렇게 프로토콜이 그 정도로 빈번하게 놓는 그 주사요법은 아니라서 그 놓는 횟수는 조금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비수술적 치료 방법으로 콜라겐 주입 주사, 그와 연관돼서 환자분들한테 직접 시술하기 전에 본인이 직접 한번 맞아보고 그런 과정을 거치셨다 그러는데 어떻게 많이 아프지 않으셨습니까? 많이 아팠습니다. 하기 전에 어떤 느낌일까 한두 번 해도 환자분들이 아파해서 제가 이제 자가를 한번 놔봤는데 한 3일간 잠을 못 잤습니다. 아파서.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분한테 설명을 하죠. 주사는 나중에는 좋아질 수 있지만 확률이 한 이 정도 되고 3분의 1 되고, 주사 맞으신 다음에 3일 많이 아프고 길게는 2주 이상 간다. 그 말씀을 미리 드려야지. 뭐 걱정하시잖아요. 좀 나려고 맞았는데 아프다 이러면 환자분들 뭐 나중엔 좋아지지만 당장 아프면은 굉장히 걱정하고, 제 첫 환자를 말씀드리면은 처음에 했을 때 그 다음날 응급실로 오셨어요. 너무 아프다고. 그래서 저도 그 전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놀라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해봤는데 전혀 이상이 없었고, 결과적으로는 그분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새로운 것을 개발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발명하시고 그런 상태에 있어서 시행착오도 많이 겪으셨을 것 같아요. 거기에 따른 참 뭐 어떻게 보게 되면 좀 가슴 아픈 그러한 그 내용이라든가 아니면은 본인 나름대로 또 우울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도전하시는 이러한 그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뭔가 좀 새로운 거를 하기를 좋아했고, 예를 들자면은 이제 손으로 하고 이런 것도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적성이 이런 뭐 공대 체질이라면 이런 메카닉이나 이런 거에 좀 많이 경도되어 있는데, 어렸을 때도 플라모델이라 그래가지고 네. 플라스틱으로 뭐 조립식 있잖아요. 그분 설계도가 있습니다. 설계도대로 이렇게 만들면은 완성품이 나오는 과정인데, 그런 거 몇 번 하면은 좀 금방 실증내고 좀 따분하게 느껴서 이제 여러 이제 3-4개의 그런 조립식 플라모델 사가지고 섞어서 그냥 설계도 없이 그냥 새로운 뭐 물론 볼품 없지만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성향이 좀 그런 쪽으로 그런 거에 흥미를 느끼고 거기에 열정을 느끼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새로운 기법이나 그런 걸 하는데 중점을 두고요. 또 좀 크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의학 발전이라는 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거의 이제 세계적 수준에 와 있죠. 아직까지도 배워야 될 점은 많이 있지만 이제는 우리나라가 뭐 개인적인 뭐 의학을 떠나서 이 선진국을 선도하는 뭔가 앞에 난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없는 길을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지금 말씀 들어보면 새로움, 도전, 시도, 혁신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계속해서 움직여 오셨고, 그 덕인지 우리나라로 연수를 받으러 오는 해외 의사들도 또 많아졌다고 들었어요. 이럴 때일수록 이제 교수님께서 하실 일들이 더 많아질 텐데 지금 새롭게 생각하시는 뭐 새로운 도전 같은 게 있을까요?
예, 그런 것은 느끼죠. 뭐 매년 벌써 사우디에서 매년 2명씩 연수를 오고, 사우디뿐만이 아니고 뭐 인도나 뭐 베트남, 파키스탄 이런 데서 이제 연수를 오는데, 이런 아시아뿐만이 아니고 우리 학회에서 이제 학회라 그러는데 대한 견주관절 학회에서는 유럽하고 미국, 일본의 익스체인지한 트래블링 펠로우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시행을 못했었는데 매년 각 대륙에서 2명씩 우리나라에 뭐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잘하시는 우리 교수님들 수술을 보러 2주를 기간을 두고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이제 저희 병원에 와서 연수를 시키고 또 이렇게 트래블링을 하는데, 그런 어떤 해외와의 어떤 그 릴레이션십, 나라 간의 그다음에 학회 간의 그런 릴레이션과 네트워크 이런 거를 잘 관리해서 이제 우리 후배들이 좀 더 세계에 나와서 뭔가 자기의 논문을 발표하고 자기 컨셉을 강의하고 뭐 이럴 수 있는 이제 바탕을 깔아주는 거죠. 이제 거의 이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순간이 모아져 영원함이 되듯이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해 오늘을 만들어가는 명의가 있다. 오늘의 주인공 의사 김양수. 그는 어깨질환 분야 의사 중 명의라 손꼽히는 의사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우리나라 견주관절에는 거의 내가시니까 굉장히 배울 것도 많고, 저희가 앞으로 또 저도 이제 정형외과 의사로서 같이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저의 개인적인 의사의 커리어로서도 자산이 크게 될 것 같습니다. 그가 대가라 불리는 이유는 개선된 수술을 늘 시도하기 때문이다. 의술이 많이 발달됐지만 아직도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고, 테크닉도 많이 수술 기법이 개발됐지만 개선해야 될 점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에 이제 새로운 방법을 이제 도입을 하는 거고, 좀 더 미진했던 부분, 기존에 나왔던 기술에서 좀 더 개선된 그런 데 관심이 많고, 그렇게 좀 개발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어깨 수술은 다양한 방법과 긴 시간을 요한다. 까다롭고 어려운 질환이기에 똑같은 수술이 아닌 정교하고 변형된 수술이 필요하다. 고도의 집중을 해야 하는 일이기에 함께 일하는 동료들 역시 긴장되고 떨리긴 마찬가지다. 긴장이 지속되면 실수하기에 그가 동료들을 위해 배려한 것이 바로 음악이었다. 바깥에 약간 편안치를 당겨봐. 전문의지만, 전문의 레지던트이지만 너무 긴장을 하고 막 그러면은 오히려 더 실수를 해서 의도적으로 좀 풀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저도 조금 너무 좀 캄다운해서 너무 막 이렇게 러시하면 서두르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가 수술 후 곧장 달려간 곳은 환자 보호자가 있는 상담실이다. 안에 이제 카메라 들어가서 보면 염증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요 막대기로 넣어가지고 염증 부위를 다 태우는 거예요. 다 태우고 오늘의 수술은 어떤 수술이었는지, 환자의 상태가 현재 어떠한지 그 누구보다 궁금해할 사람은 보호자다. 뼈가 안 보이는 거. 의사 김양수는 하루 24시간이 부족하더라도 꼭 보호자에게 그날 수술에 관한 설명을 한다. 그 미국에 이제 미국 이제 유명 교수들을 트래블링하는 그런 학회에서 보내준 기회가 있어서 한 7개 사이트를 가서 보는데, 그 중에 한 사이트 한 병원에서 끝나고 나서 요만한 사진으로 보호자를 불러서 환자 마취 깨기 전에 이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 교수님이. 그리고 그 교수는 바로 수술 들어가고 환자가 나오면 보호자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 나 교수님한테 수술 잘 됐다고 들었다.
그럼 전에 들으면 환자도 안심이 되고 보호자도 안심이 되고 뭐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이 괜찮다. 그래서 바로 그 트래블링 펠로 끝나고 나서 셋업을 이제 병원에서 했었어요. 물이 고이게 내버려 두면 썩어버리는 것처럼 어깨도 방치하면 팔도 들 수 없을 정도로 악화할 수 있다. 그래서 어깨에도 골든타임은 존재한다. 정기적인 검사와 빠른 치료만이 질환으로부터 나를 지켜낼 수 있다.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에 비해서 완전 양반이에요. 아직도 정상은 아니지만 그 2021년 작년 5월 1년 전에 찍은 거 보면 완전히 양반이에요. 다른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불안을 해서 수술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 김양수 교수님을 뵙고 신뢰성을 갖게 됐고 또 자신감을 가지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환자를 꼼꼼히 진료하고 관심을 기울여야지 그만큼 높은 신뢰도를 환자가 느낄 수 있다. 스트레칭 운동이에요. 지금 약간 굳었거든요. 50견 초기 같이. 스트레칭 운동 아이키도 시키니까 하루에 3번. 그냥 2번만 하면 돼요. 하루에 2번, 한 번에 10분씩. 그렇게 운동을 3개월 하세요. 3개월 하시면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그리면서 중간에 6주 때 하다가 마이너스 도로 나빠져요. 그래서 계속 운동을 하셔야 돼요. 어깨는 어떻게 잘 다루냐에 따라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의사 김양수는 올바른 운동 방법도 제시한다. 과도하게 하면은 보긴 좋아도 그 나중에 이제 더 나이가 들게 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은 어느 정도 볼륨을 유지하지만 힘줄 자체는 점점 퇴행성이 빨리 온다. 그래서 이런 몸짱도 좋지만 어느 정도 너무 무리하지 않게 상하체 밸런스를 맞추면서 운동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좋은 의사, 훌륭한 의사는 주변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분도 수녀님이신데 어깨에 힘줄 파열이 돼서 회전계 수술 해드렸는데 그 이후로 매달 초에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답장으로 했던 거를 해서 이제 파일로 단행본처럼 그렇게 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는 환자로 인해 보람을 얻고 의술을 발전시켜 간다. 자신의 의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일지이다. 매일 그가 쓰는 노트 속엔 수술에 대한 생각을 정리한다. 그렇게 정리한 생각을 연구하고 논문으로 발표한다. 그가 논문을 통해 말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제가 평생 우리 생각해보면 의사로서 직접 제가 만나고 치료해드릴 수 있는 환자분은 한정돼 있어요. 연구를 열심히 해가지고 새로운 수술법, 그 전에 치료하지 못했던 새로운 수술법이나 그런 기법을 논문으로 발표를 하면 그 논문을 읽고 다른 나라에 있는 의사선들이 그 치료를 할 수 있고 또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없어진 다음에도 저 연구는 남아서 계속 이 후대에 뭔가 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새로운 치료 영역을 넓히고 싶다는 의사 김양수. 그에게 새로운 치료는 환자에겐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가 아닐까? 저희가 앞서서는 정형외과 전문의 김양수의 이야기를 들어봤다면 이제는 인간 김양수를 좀 알아보려고 해요. 어릴 적 이야기부터 좀 들어볼까 하는데 어릴 땐 어떠셨나요? 그때도 막 진취적으로 움직이고 도전하고 그러셨어요? 아니 뭐 진취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오히려 조금 소극적이고 좀 내성적인 혼자 놀기 좋아하는
그런 좀 조용한 아이였던 것 같아요. 뭐 놀 땐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막 뛰어놀고 하기도 했죠. 뭐 축구도 하고 모여서 놀기도 했는데 또 그만큼 또 혼자서 뭐 곤충 채집하러 다니고 개구리 잡으러 다니고 이런 자연하고 그 속에서 초록색 좋아하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좀 자유분방할까 그럴까 혼자 조용히 좀 상상하고 이런 걸 좀 좋아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손으로 뭐 이렇게 만들고 집에 있는 모든 뭐 전자제품 다 고장냈죠. 시계 다 분해하고 라디오 분해해가지고 다시 못 맞추고 뭐 그게 이제 쌓이니까 나중에는 뭐 고장난 거 있으면 전부 부모님이 저 불러다가 뭐 문도 고치고 이런 전자제품 고치고 이런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뭐 적성을 하자면은 사실은 공대 쪽으로 이런 전자나 기계 이런 쪽으로 좀 있었죠. 그런 쪽을 좋아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고등학교 당시에 그러한 본인이 공대 체질인 것을 알면서 네. 이런 의대를 지원하게 된 특별한 뭐 터닝 포인트라든가 아니면 계기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뭐 적성은 그쪽으로 이제 하는 건 저도 알고 있고 또 그런 거 하면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도 의사시고 산부인과 의사시고 집안 분위기가 형님도 의대를 가셨고 그래서 분위기가 이제 의대를 가는 쪽으로 사실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의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이제 병원에 제가 방문해서 뭐 기다리거나 이러면 이제 하얀 가운 입고 왔다 갔다 하시고 이런 게 이제 멋있어 보였습니다. 멋있어 보이고 모든 아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 아버지에 대한 도전 의식이 있잖아요. 산처럼 느껴지던 그 아버지에 대한 기억과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고 그랬던 것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뭐 의대는 그냥 뭐 갈 수 있으면 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큰 사명감을 갖고 간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의대 진학을 하게 됐죠. 혹시 아버님의 영향이 없었다면 의사가 안 되셨을 수도 있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진학을 해서 봤더니 역시 좀 적성에 맞진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은 예과 1학년 이제 처음 하는 이제 동물 해부학 시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 동물 해부를 합니다. 뭐 개구리도 있고 닭도 있고 개구리 하는데 개구리는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동물 채집하러 시험만 끝나면 잡으러 다니던 애들이었기 때문에 친구들. 너무 친구같이 친근한 그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마취를 해서 이제 해부를 하는데 마취란 것이 사실은 뭐 이렇게 주사를 놓고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유리병 위에 에테르 넣고 그 위에다 그냥 집어넣고 뚜껑 닫으면은 개구리가 펄쩍펄쩍 그러다가 이제 자기 숨에 맞춰서 잠깐 기절하는 거예요. 전치 마취등이. 기절한 애를 이제 힘이 빠졌으니까 끄집어가지고 이런 판때기에 양쪽 팔에 이제 꼬챙이로 스핀으로 꼽아가지고 해부를 하면 그게 도중에 깹니다. 그 마취약이 제대로 안 들어가서 그러면 꿈틀꿈틀 거리죠. 배가 이렇게 내장이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죄송한 좀 이런 말씀 드려서 어떤 그런 게 너무너무 끔찍하고 너무 싫고 난 여기 잘못 왔다. 이 길이 아니다. 그래서 해부학 실습실을 뛰쳐나가서 그때 이제 학장님이 우리 서울고등학교 선배님이신 김주성 학자님이셨는데 찾아뵙고 적성이 아닌 것 같다. 이제 아버님하고 상의해봐라. 그래서 아버지한테 상의를 했었죠. 그랬더니 아버지께서도 제 적성 아시기 때문에 그러면 네가 정 그러면 바로 이렇게 나가지 말고 어렵게 들어왔으니까 6년을 일단은 의대를 마치고 그때 다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때 속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6년을 마치고 이제 가려고 했더니 뭐 그때는 이미 뭐 의대 이제 교육이라는 것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 학기에 거의 뭐 500시간 수업 시간이 있고 학점을 치면 30학점이 넘는데 한 달 이상 시험을 보고 그걸 6년을 하니까 거의 모든 그 기력이 다 빠지고 뭔가 새로운 거를 뭐 해야 될 그리고 바로 또 그 인턴으로 넘어가거든요.
인턴 들어가면 이제 잠을 못 자죠.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과를 바꾸고 하고 또 레지던트 1년 차 4년 되면은 잠 뭐 하루에 뭐 30분 잔 날도 있고 서너 시간씩 계속 자면 이제 정신이 없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갔고 정형외과는 제 그래도 의사 이 여러 과 중에 그 이런 공대 체질인 제 적성에 가장 맞는 걸로 해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교수님 계속해서 공대 체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걸 선택하지 못한 아쉬움 같은 건 없으세요? 있죠. 가지 않은 길에 대한 아쉬움. 전 아직도 TV에서 그 로버트 이런 거 나오면 가슴이 뜁니다. 그거 했으면 더 잘했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뭐 가지 않은 길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저는 뭐 지금 의사인 것이 너무 좀 행복하고 저한테는 아주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의사는 제가 그걸 생각해서 선택한 건 아니지만 제가 여러 환자를 하면서 느낀 거는 이 의료 자체가 환자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거잖아요. 의사는 바로 직접적으로 환자한테 그 리워드를 받기 때문에 직접적이고 바로바로 이런 상호 간의 교류가 있는 그런 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후회하진 않고요. 그러고 있습니다. 요즘 사실 뭐 제가 의과대학 강의를 들을 때만 하더라도 이 어깨 질환에 대한 부분은 거의 아주 간략했거든요, 사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런 어깨 질환에 대해서 아주 이 전반적인 모든 면이 많이 부각이 되고 그다음에 또 이런 정형외과 영역뿐만 아니라 의료계 쪽에 있어서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엄청 큰 것 같아요. 예. 거기 어떠한 영향이 있어서 이러한 그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 전에 옛날 한 30-40년 전에는 주로 이제 우리가 직장에 매여 있고 이제 바쁘고 여러 여가 활동을 하기가 힘들고 그럴 때는 우리가 이게 직장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 할 때 쓰는 관절, 무릎, 고관절, 이제 허리 아프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말하자면은 주요 메인 과였죠. 메인 치료 대상이 되고 어깨 아프면 그냥 약 좀 먹고 쉬고 또 오십견 같은 경우 지나면 낫는다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병원까지 가지는 않으셨어요. 워낙 바쁘게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러다가 이제 2000년, 2010년 되면서 이런 여가 활동, 스포츠, 레저, 그다음에 삶의 질, 행복도나 삶의 재미 이런 걸 하면서 골프나 뭐 이런 활동이 많아졌죠. 근데 그런 거 할 때 어깨 아프면 못 하는 거예요. 여가 활동은. 일은 하지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새로운 리드, 삶의 질을 좀 더 원활하고 좀 더 높게 유지하기 위한 그런 생활 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어깨 질환이 그 중요도가 좀 더 높아지고 이런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게 만들기 위한 그래서 환자들이 많이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교수님 앞서서 이제 의사란 직업이 환자들로부터 바로 리워드를 받을 수 있는 일이어서 굉장히 가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한번 해주셨어요. 앞으로 환자들에게는 어떤 의사로 남고 싶으신가요? 환자들한테 어떤 의사로 뭐 여러 가지 있겠죠. 환자들한테 이제 아픈 부위를 치료하고 이런 진단과 치료 기본적으로 하는 그런 거를 잘 할 수 있는 이제 용한 의사가 되는 게 그거고요. 환자한테 이제 위안과 행복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전서적인 서포트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친절하고 행복을 준 용한 의사, 그것이 생각하고 있는 목표입니다. 네. 교수님 전공하신 어깨 외에도 정형외과에 정말 많은 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전공 선택하실 당시만 해도 어깨가 그렇게 인기가 많은 과는 아니었다고 들었는데 어깨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뭐 있죠. 이유가 있는데 제가 뭐 어깨를 이게 개척 분야니까 새로 해보겠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제가 2001년에 군의관을 제대해서 이제 대학에 남게 됐는데
대학에 앉게 되면은 이제 그 대학에 계신 우리 선배 교수님들께서 정해줍니다. 사실은 어느 분야를 해라 이렇게 선배 있는 교수님들께서 정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들어갔을 때 김정만 교수님 지금 퇴임하셨지만 교수님이 과장하셨고 그때 주임 교수님으로 계셔서 그 분이 정해주신 거예요. 경관절을 아직은 좀 하는 전공을 하는 사람이 없고 좀 선견점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망 이런 분야고 또 저를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쟤한테 좀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전공을 정하게 된 거죠. 오늘은 그 어깨 질환 중에서도 주로 비수술적 치료, 우리가 치료를 이제 수술과 비수술로 나누는데 수술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질환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어깨 질환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3가지, 견관절 강직, 우리가 흔히 말하는 50견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석회건염, 회전근개 파열, 유병률이 가장 많은 그런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견관절 강직은 어깨가 말 그대로 굳는 거죠. 이게 어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동결견이라고도 하고 이 전문 그 의학 용어는 육자성 관절 낭염 해서 관절을 싸고 있는 관절 싸고 있는 주머니에 염증이 생기고 섬유화되면서 전체적으로 어깨가 굳는데 일상생활에는 머리 빗는 것이 힘들다. 그 다음에 여성분들 뒤로 돌아가질 않아서 옷을 갈아입기가 힘들고 통증이 갑자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시작해서 환자분도 언제부터 아프셨냐고 여쭤보면 잘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50견은 특별한 원인 없이 굳는 걸 50견이라고 하고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2차적으로 생긴 2차성 50견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요 위에서 보이다시피 당뇨, 갑상선, 고혈압 이런 내분비계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힘줄이 안 좋으면 힘줄만 안 좋은 것이 아니고 이렇게 어깨가 굳는 2차성 50견으로 가는 이런 것이 아주 빠르게 한 일반인의 5배 정도로 많이 이완이 되죠. 치료는 주로 비수술적 치료로 거의 치료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스트레칭과 약물, 그다음 주사요법이 있고 안 되면은 이제 마취나 수술 쪽으로 가는데요. 주사를 요법을 하게 되면은 그걸로 다 낫는 것이 아니고 환자분한테 숙제라고 얘기합니다. 주로 운동을 관절 스트레칭 운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3개월까지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석회성 건염입니다. 이 사진에서처럼 환자분들은 굉장히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응급실에 오시는 어깨 통증을 오시는 분들 대부분 석회성 건염인데요. 이런 엑스레이 찍어보면 아무것도 없는 이런 게 정상인데 여기에 이제 힘줄 안에 이런 석회가 침착이 되고 돌이 생기는 거죠. 굉장히 아프고 여성분들 그다음에 우세수 오른손잡이는 오른손, 왼손잡이는 왼손, 그다음에 연령대는 30에서 50대 주로 호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비수술적 치료가 잘 되는 질환이고 처음에 충격파 안 되면 주사 치료, 수술적 치료까지 가는 경우도 아주 간혹 있는데 제가 20년, 25년 치료하면서 수술까지 간 분은 한 3분 계셨어요. 그러니까 수술까지 안 가도 되는 그런 질환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위치가 힘줄 내에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성공적으로 주사 치료나 충격파 치료로 없어지더라도 힘줄 내에 위치했던 이 석회 침착이 없어지면 힘줄 안에 그 디펙트가 남게 되는 거죠. 마치 파열처럼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오래 아프고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파열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서 엑스레이에 보다시피 이렇게 석회 침착이 치료하면은 점점 없어지는데 이때도 통증이 있을 수 있고 힘줄에 대한 치료를 적절히 계속 후속으로 치료를 해야지 완전히 치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끝으로 회전근개,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장 환자분들이 이완율이 높은 질환입니다. 원인으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외상보다는 체질적 특징, 그다음에 많이 사용하는 과사용, 그다음에 3, 40대는 별로 없습니다. 60, 70대 올라가면서 이런 퇴행성 힘줄이 진행되면서 파열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 파열이 부분 파열과 완전 파열로 나누는데 이것이 이제 뼈 상완골이고 이 덮고 있는 이제 힘줄인데요. 이 힘줄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쥐파먹은 듯이 이런 식으로 파열된 것을 부분 파열이라고 하고요. MRI를 찍으면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하얗게 디펙트가 보이죠. 대신에 완전 파열은 완전히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질문합니다.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진단받았습니다. 수술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도 궁금을 해서 여러 가지 MRI를 가지고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200명을 대상으로 MRI 팔로우를 2년 이상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분 파열과 완전 파열을 나눴을 때 완전 파열은 80% 이상이 악화됩니다. 2년 안에. 그래서 파열이 되면 수술을 해서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부분 파열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악화된 경우는 한 26.1%, 4분의 1 정도, 4분 중에 1명은 악화된다. 하지만 변화 없는 분 67%입니다. 그러니까 3분 중에 2분은 크게 변함이 없어요. 여기 없지만 한 7% 환자는 아무것도 안 해도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부분 파열이 큰 변화 없이 보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좀 있다. 부분 파열일 경우에는 서둘러서 수술하는 것이 아니고 뭐 2년 정도 돼서 크게 나빠지지 않는 분이 3분 중에 2분이니까 우리가 시간이 있고 그 안에 우리가 치료를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다 생각을 하고요. 부분 파열이 진행하지 않고 또는 진행하더라도 아주 급격히 진행하지 않는 분에 한해서 우리가 치료를 이런 치료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콜라겐 치료를 해봤더니 크기가 감소하는 것이 이게 세 그룹으로 두 그룹으로 나눴는데 1mm 는 거와 0.5mm 나눈 거에 각각 퍼센트가 1mm를 콜라겐 넣은 그룹이 36.7%, 0.5 한 것이 30% 가까이 돼서 평균 한 33.3% 됩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면은 크기가 감소하는 것은 한 3분의 3명 중에 1명은 그 치료에 반응이 있다. 그냥 안 했을 때도 제가 한 6, 7% 좋아진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비해서는 대략적으로 한 5배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제가 최근 좀 더 우리가 연구가 필요하지만 계속 스터디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 많이 진행되어 있는 분들은 수술적 치료를 합니다. 다른 질환에 비해서 완전 파열일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적용이 되고요. 수술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요즘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테크닉이 좋고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관절 내시경이라 그래서 쭉 찢지 않고 구멍만 내서 카메라 넣어서 수술을 하고 구멍이 있던 부위를 이런 봉합 나사로 봉합을 하죠. 수술 대부분 하고 제가 이제 개발한 이런 방법은 이렇게 많이 끊어졌을 때 우리가 모델을 보면 여기 이제 어깨 이 뼈만 발라놓은 이 힘줄 위주로 만든 모델인데 이것이 이제 극상건이라고 해서 제일 많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끊어지면 원래 이렇게 자기 자리에 있다가 이것이 끊어지면 안으로 이렇게 퇴축이 되죠. 자리로부터 원래 자리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뒤로 물러나면은 요 파란색으로 생긴 동그란 연골이 나오는데 이 사진에서 보면 요겁니다. 이렇게 연골이 나오고 힘줄이 이렇게 구멍이 난 부분이 이 디펙트 사이트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술방 들어가서 이 퇴축된 힘줄을 제자리에 놔서 고정하는 게 수술인데 이렇게 많이 안쪽으로 몰려 있으면은 이게 당겨지지가 않아요. 한 요 정도보다 많은 거죠. 이 부분은 못 덮습니다. 그럴 경우에 요 옆에 있는 요걸 이두근이라 그러는데 이두근에 요게 잡혀있던 부위를 이렇게 이완시키고 릴리즈를 해서 요 힘줄을 요 안으로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재배치를 한 다음에 나머지 힘줄을 이어 놓으면은 이 끊어진 이 디펙트를 다 봉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고요. 다음에 하면은 그 제가 설명한 그림이 그림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릴리즈 한 다음에 요 새로운 가는 길을 만들어 놓고 저기 있던 힘줄을 옮기는 거죠. 그 다음에 봉합 나사로 봉합을 하고
나머지 부위에 준비를 한 다음에 이런 실을 뼈에 심어서 요 실로 이 끊어진 힘줄을 봉합을 하면 저게 다 오지 않더라도 그 디펙트 부위를 이어진 재배치된 이두근이 커버를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봉합이 다 되는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흔한 질환 위주로 비술적 치료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내용 어깨 질환에 대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뭐 많은 부분을 말씀을 좀 터치해 주셨지만은 몇 가지만 아주 이 어깨 질환 환자들한테 꼭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을 한번 좀 해주도록 하시죠. 예, 제가 뭐 강연에서 여러 질환을 전체적으로 좀 알기 쉽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어깨 이제 회전근개 건 질환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제 항상 진료 보면서 환자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이게 어깨가 아프면은 어깨 자체만이 아니고 이 주위에 다 이제 통증이 번지고 특히 머리나 이쪽 중추신경이랑 가까운 부분이기 때문에 통증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생활에 제한이 오고 이런 무드에도 영향이 있어서 우울증 오고 아프고 이제 머리 정신이 없습니다. 잠도 잘 못 주무시고 그런 어떤 그런 증상이 치료를 적절히 어느 정도 하면은 나아지죠. 그러면은 환자분들은 증상이 좋아지고 아픈 게 없어지면은 다 나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MRI나 여러 영상을 찍어야지만 이 병변의 진행 방향이라든지 전문의가 돼서 봐야지만 아는 부분이 있어서 환자분들은 치료하다가 증상이 나아졌다고 본인이 갖고 있는 힘줄 병변이 좋아졌다고 그렇게 바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추적 관찰을 해야 됩니다. 증상이 나아졌다 하더라도. 그래서 주위에 인근 정형외과 전문의한테 진단을 받았으면 힘줄이 좀 안 좋다. 힘줄이 부분 파열이거나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받으면 치료 후에 증상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한 1, 2년 정도는 영상 추시를 해서 병의 진행, 그다음에 그 어떤 진행하는 패턴을 파악해서 그 전문의 선생님 봐서 이제는 병원에 안 와도 되겠다 할 때까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지막으로 공식 질문을 드리는데요. 의사들이 생각하는 명의가 나의 어머니, 가족을 맡길 수 있는 의사라고 하더라고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명의의 조건 같은 게 있을까요? 기준? 어려운 질문이신데 기본적으로 의사는 정확히 진단을 하고 적절한 치료를 해야 되겠죠. 거기에 여러 정서적인 서포트, 공감을 하고 환자분들한테 행복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의사가 좋은 의사겠죠. 근데 그거 플러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저는 의사이자 또 대학에 있는 교수잖아요. 그래서 교수의 역할은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분야,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치료법을 개발한다거나 이 치료 못했던 부분을 치료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일반적인 환자분한테 진행과 치료, 정서적인 서포트 한 거 이외에 뭔가 새로운 치료법, 미개쪽 분야, 그동안 치료 못했던 부분을 치료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어떤 의사가 지금 질문하신 그 명의에 맞지 않나 생각하고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양수 교수님 말씀을 쭉 듣고 났더니만 상당히 안정적인 교수의 길을 걸으면서도 정도의 어떤 입각해서도 아주 성공적인 아주 교수의 상이거든요. 그렇지만 그 와중에서도 또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면서 아주 외유내강이라는 단어를 좀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어떤 삶의 자세가 세상에는 정답은 없다. 더 나은 질문만 있을 뿐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끊임없이 전향적으로
창의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온갖 탁월한 지혜를 동원하는 그러한 그 아주 모범적인 교수상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건강하시고 더욱더 그 나은 그러한 그 영광을 위해서 전진하시고 건승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TV자 사전 명의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그중에서도 어깨 쪽 전문으로 하시는 김양수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족부질환 전문입니다. 이호찬 원장님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